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종목들이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하게 될지 수상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업앤다운 시간 유진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계속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는 로봇 AI 그리고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있었고 오늘은 좀 반도체 악재가 나왔었는데 이 뉴스를 다음 주에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수상한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검색한 종목을 저희가 10개 상위로 꼽아봤는데요.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여전히 단골 손님으로 올라와 있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것 그죠. 같아요. 네. 4위, 5위,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처음으로 3위 요소수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익 수혜주로 꼽혔었는데 종목명도 열어보시죠. 가장 많이 검색한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0% 넘게 올랐고요. 오늘 20만 원 뚫어냈어요. 저희가 주중에 화요일에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업앤다운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했는데 적중을 했고요. 그 KG 케미칼도 두 자릿수 급등, 유진 로봇도 두 자릿수 급등, 샤페론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가 내려왔고요. 첫 번째로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우리 이정민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대장이잖아요. 시총도 되게 커요. 그럼요. 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 넘게 올라줬거든요. 이 질주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번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때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지 우리가 모두 다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두산의 IPO. 두산 로보틱스의 IPO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목도가 높겠지만 시장 자체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현재 반응을 좀 해주고 있다는데 아마 좀 특징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은 앞으로 10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읊어드릴게요. 일단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두산 로보틱스 이제 그 개인들의 수요 조사가 있을 것으로 공모 청약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일정이 일단 대략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로봇과 관련되어서는 최대 행사입니다. 그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로버월드 전시회가 열린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5일 날 이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삼성그룹에서 테크데이를 이제 그 미국에서 엽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에서 여는데 이 로봇 현황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어떤 로봇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관련되어서 얼마나 진척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아마 두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두산도 뛰어들고 있고 현대도 뛰어들고 있고 삼성은 진즉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중에서 이미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한화도 뛰어든다라고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또 그 하나 로보틱스가 출범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꿈틀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종목이 쉬어가는 틈에 이제 돌아가면서 로봇 테마주 안에서도 좀 순환매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매매를 하자. 특히나 10월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일장은 다운이에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해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기에 다운이라는 의견 주신 건지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이 매수 기회 혹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건지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평단을 낮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이제 끌고 가면서 좀 관망을 하는 그런 구간이죠. 또는 내가 세워놓은 목표 가격이 있다라면 또는 목표 수익률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오늘 당장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서 신규로 이제 그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눌림목 구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밑꼬리 잡는 연습을 하는 데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봤을 때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어쨌든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구간도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섹터로 나눴을 때 뭐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안에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수급들이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번 주 후반에는 어쨌든지 로봇 테마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면 또 쉬어가면서 또 다른 섹터가 또 떠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본다라면은 일단 당장 월요일만 좀 놓고 생각했을 때는 좀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된 거는 삼성이 딱 손에 잡으면서 투자하면서부터 그쵸. 네. 그러면서 대장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유진 로봇이 또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유진 로봇은 혹시나 두산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냐면 두산이 자율주행 로봇 쪽 이야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유진 로봇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뒤를 이을 뭐 두산이나 한화가 눈독 들일 만한 로봇주를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로봇 섹터는 다 올랐으니까 다른 성장 섹터의 테마로 순환매 이동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월요일만 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저는 일단 로봇 섹터 안으로 그 주가 지수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면은 당연히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로봇 섹터 안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쉬어갈 때 오히려 또 안 오른 종목들이 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나는 무거운 종목을 원래 좋아해. 특히나 이제 좀 묵직한 매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두산도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사 두산이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수요 조사가 9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분명 굉장히 또 높은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나왔다. 이런 기사만 나오더라도 또 두산의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이제 전고점, 직전 고점을 아예 뚫으면서 큰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산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을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추천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가 종목 쏠림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돈이 몰리고 그다음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들이 항상 상승도 더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래도 무거운 종목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가벼운 종목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요. 예, 이삭 엔지니어링 한번 좀 쳐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꾸준하게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일단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동사의 강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로봇 자동화 솔루션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끼만 놓고 봤을 때는 가벼운 종목 안에서는 이삭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저 이삭 토스트밖에 몰랐는데 이삭 엔지니어링을 네.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초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소개해 주셨고요. 무거운 거 좋아하신다면은 두산을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 로봇주 안에서도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은 쉬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KG 케미칼 볼게요. 이번 주 처음으로 인기 검색 탑10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 자꾸 좀 네. 기분이 나쁘면은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딜하려고 하잖아요. 거래하려고 네, 하잖아요. 히토리도 만지작거리고 그쵸. 이번에는 또 요소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KG 케미칼의 이 상승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주목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단 뉴스가 나왔으니까 단기 좀 작용하고 말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 작년만 하더라도 분명 있으셨죠. 맞아, 아마 저. 앵커님도 제 기억에 저 굉장히- 요소수 찾으러 밤에 그 주유소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금요일 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뉴스들이요 주말에 많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정권이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와는 좀 반대로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제가 헤드라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이 직접 구해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디어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말간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증폭이 되었다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좀 폭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주가 지수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는 항상 원자재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대장 섹터에 속하는 뭐 예를 들어서 KG 케미칼이나 이제 상단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양봉을 유지하면서 끝났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음봉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했다가 충분히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항상 주도 그 종목 안에서만 좀 놀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소수와 관련되어서도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테마로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KG케미칼처럼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찾거나 혹은 오늘 좀 거래가 터졌거나 상한가까지 간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압축하는 게 그나마 실체가 있는 테마인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요소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입니다. 물론 롯데가 1위인 업체이긴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KG케미칼이 시장에서는 항상 더 큰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남해화학이랑 조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비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 때 그 비료와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맞아요. 조비는 워낙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비가 가장 큰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비, 그다음에 KG케미칼, 남해화학이 그나마 이제 요소수와 관련된 섹터 안에서는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향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추를 좀 계속 지켜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비, KG케미칼, 남해화학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압축해보자라고 네. 해주셨고 그럼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네. 지금은 처음에 그 애플로 시작해서 전일장은 아이폰 관련주들이 그쵸. 빠졌고 네. 오늘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주가 하락했잖아요.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예 시장 자체를 좀 억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번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으십니까?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현재로서는요. 일단 지금 현재 당장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에코프로죠. 결국에 에코프로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의 그 수급 쏠림이 이제 좀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형성하고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의 그 투심 자체가 다시 좀 많이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그 미중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강대국과의 그 강대강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좀 정치 활용적인 측면으로 좀 써먹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또한 참지 않죠. 최근에 그렇죠. 그 나온 기사를 보면은 바로 또 바이든 대통령도 뭐 또는 미국 국회에서도 뭔가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내년에 이제 재선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당장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4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 안에 갑자기 오늘 하루 뉴스에 나와서 반응하고 바로 또 사그라드는 모습이 아니라 이달 말까지는 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좀 시청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광선 매니저의 경우에도 9월 한 달 동안 이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나왔다 사라졌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거든요. 이정민 이사님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KG케미칼 업 의견이었고요. 그 외에 남해화학 조비 압축해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오늘 그로 인해 피해가 왔던 불똥이 튀었던 SK하이닉스로 넘어가 볼게요. 4% 넘게 하락했고 오늘 그 오후 2시쯤에 제가 찾아봤는데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근데 네. 지수가 빠졌다라는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시총항이 종목들이 떨어져서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 보셨어요? 그 하웨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하락했다라는 거? 네, 저도 이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특히나 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요, 그 중국과의 대립각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싫어요. 예, 특히나 예전에 한번 그 사드 보복 때문에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피해를 입었던 대기업
종목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화웨이에서 신형 5G 폰을 발표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그 D램이 SK 하이닉스 D램이 탑재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SK에서도 즉각 이제 부인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했었죠. 근데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 자체가 중국에 이미 공장이 있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SK가 직접 납품을 하지 않았었어도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면은 충분히 뭐 SK에게 직납이 아니더라도 구할 방법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에게 무언가 강한 요구를 하기에는 또 미국도 어쨌든지 당장에 이제 물가지수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만 밑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협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앞에 한 발자국만 보면 안 되고요. 두세 발자국 앞을 또 바라봐야지 내 종목의 수익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러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대세적인 흐름을 보자. HBM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많은 이제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본다라면은 그동안 오히려 관련된 섹터 종목들 너무 빨리 상승해서 내 포트 안에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억울한 게 네. 화웨이 신형폰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네.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수출을 끊은 지가 오래였고 그럼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뒤에서 백도어에서 그거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그럼 그들이 잘못이지 우리가 왜 피해를 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한테 추가적인 제재를 미국이 가할 근거도 없고 그쵸.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또 한번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오라라고 해가지고 대표님들도 가실 가능성도 있죠, 물론. 네, 그렇게 따지더라도 일단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 자국 기업들도 여전히 중국에서 영업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단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소매 판매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 밸류 자체가 미국 기업 대비해서 또는 뭐 프랑스 기업 대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라면은 이런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지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강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런 이슈에 또 이의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이렇게 그 노이즈성 이슈에 너무 내 마음을 좀 흔들리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간밤에 엔비디아 그 젠순왕 CEO가 그쵸. 엔비디아 주식 팔았다. 네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나? 서학기미 분들이 순간 패닉이 왔었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 또 국내 HBM 관련주가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어때요? 일단 지금 현재 젠슨왕 매도와 관련되어 가지고 만약에 좀 불안한데 엔비디아 그러면은 안 그래도 주가가 올해 200% 이상 오른 상황에서 CEO의 매도는 어떻게 보면 고점에 그 이런 신호잖아요. 신호지 않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매경 방송 열심히 안 본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매경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전부터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스케줄과 관련되어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이제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뉴스에 나온 바로는 지금 현재 572억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네요. 네, 부러운 부분은 저도요. 부러운 부분이고 물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올랐던 그런 모멘텀이 한풀 꺾일 가능성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 한 해만 200% 이상 올랐다면은 당연히 기간적으로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향성에는 저는 의심을 가진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건 이렇게 뭐 3개월이건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도 우리가 그려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둘러싸고 좀 악재, 부담 요인들이 많아서 놀라셨던 분들, 투자자분들 계셨을 텐데요.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 이렇게 의견 마무리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샤페론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또 올랐습니다. 22%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토피 치료제 관련 뉴스 때문에 움직였더라고요. 네. 그 이상 계획 승인 그쵸.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였습니까? 추가적 상승 가능하다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바이오 섹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시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전반적인 수급이 많이 몰렸다. 거기에 따른 또 호재성 뉴스의 종목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부분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그 10월 달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 섹터에 속한다라는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게요. 1상, 그다음에 2상 이렇게 그 진행을 하다가 이 라이센스 아웃할 때 가장 또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3상 기대감까지는 우리는 바라지 말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셨다가 바이오 섹터에서는 워낙 그 물린 개인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상 기대감, 2상 기대감에 주가도 최근에는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움직일 때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3상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종목에는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1상 또는 2상과 관련된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샤페론이 급등한 배경은 일단 재별 이슈도 있었지만 네. 수급이 비어져 있었던 것도 한몫을 그쵸. 했고 네. 다른 쪽이 빠지니까 이쪽이 더 부각을 받은 거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다음 주에 주가 흐름 어떨지 예측해 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가 꼽아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잠시 쉬어갈 것이다. 그래서 로봇주 다운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다운, SK하이닉스 다운. 그 외 종목들은 모두 다음 주에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지 이정민 이사는 수상한 종목을 업중에서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업중에 골랐습니다. 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양이요? 네,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딱 21선 위에 올라타면서 끝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종목이 좀 오른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9월 11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그 부산 기장에서요,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날짜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밑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셨을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관련되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의 끼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양과 같은 종목 최근에 또 흐름이 포스코 DX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그렇고요. 한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흔히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야기할 때 U자형 주가 흐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앵커님도 그런 이제 차트의 종목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발언하신 거 제가 이렇게 좀 봤었었는데 네. 금양도 그러지 않으라는 이제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제 수급도 좀 붙어준다라면은 또 최근에 어쨌든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양매수세가 어느 정도 계속 잡히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원통형 배터리, 특히나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위한 공장 기공식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이런 그 뉴스의 반응을 뜨겁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양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매수 주장 가격은 오늘 종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6만 원으로 한번 좀 잡아봤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을 깨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좀 잡아보면서 금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이제 오늘 시간 외에서 매수를 하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가에 매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수상한 종목 주인공은 5위에 있는 금양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